연세 한국어 6 연세대학교 출판부 제6과 가까워지는 세계. 일항 한국 속의 외국인. 들으십시오. 이봐, 알렉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야? 지하철을 거꾸로 타기라도 한 거야? 말도 마세요. 길에서 사람들이 외국 사람 처음 본다는 듯이 힐끔거리는데 마치 제가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뭘 그 정도를 가지고 그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날 보고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한걸? 그랬군요. 사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불쾌하다는 내색을 하건만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예요. 그래. 한국 사람이나 한국 사회가 여러 면에서 좀 배타적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최근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크게 늘었고 또 제도의 개선이나 외국인과 관련된 법 개정이 꽤 활발한 걸로 알고 있어. 하지만 사회적 배려나 법 개정 같은 변화는 그저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 같아요. 진정한 변화는 한국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의 변화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내가 보기에는 한국은 이미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어.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는 필연적인 거지. 혹시 알아?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이 그리워질지도. 설마요.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보니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는군요. 정말이지 요 며칠 동안은 당장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항 경제의 세계화. 들으십시오. 시내에서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던데 여간 격렬한 게 아니었어. 그럴만도 하지. 요즘 한창 진행 중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는 날엔 싼 농축산물이 무제한으로 수입되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 농축산업 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거야. 그렇긴 하지만 관세 장벽이 뚫리면 그만큼 수출입 비용이 감소할 테고 자연히 무역량이 증가할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나 질적인 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 만족도가 높아질 거야. 그렇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의 편의를 돕는답시고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생계의 수단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지 모르는 농민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다방면으로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보호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군.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제7과 소중한 문화유산. 일항 한국의 문화유산. 들으십시오.
오랜만에 야외로 나오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네요. 여기 수원 화성은 역사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유적지라면서요? 네,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께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묘를 당시 최고의 명당인 수원의 화산으로 옮기고 근처에 새로운 도시를 건립하셨어요. 리에 씨가 한국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한국에 온 이상 이곳은 꼭 한번 둘러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오자고 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런데 왕께서는 왜 이런 신도시를 만드신 거예요? 부모에 대한 뜨거운 효심이 제일 큰 동기였고 또 정치, 경제적 측면도 있었죠. 한국인의 정서상 부모에 대한 효심 때문이라는 건 좀 알겠는데 정치, 경제적 측면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왕의 권력을 지원하는 배후 도시를 건설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인 이곳을 물자 유통의 요지로 삼으려는 경제적 목적으로 이 도시를 세웠다는 거지요. 와, 화성이 그렇게 많은 의도를 갖고 건설된 계획 도시였다는 건 몰랐네요. 그런데 이런 규모의 성곽을 쌓으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는데요? 이곳은 그 당시 뛰어난 학자였던 정약용을 책임자로 하고 전국의 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한 덕분에 매우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성곽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화성의 설계와 함께 성을 쌓는 과정 모두를 글과 그림으로 완벽하게 기록한 책을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항, 세계의 문화유산. 들으십시오. 민수야, 우리가 배낭여행 가서 찍은 사진 나왔다? 내 말대로 앙코르와트에 갔다 오길 잘한 것 같아. 여기 이 밀림 속의 사원이며 호수가 아주 장관이야. 난 그렇게 큰 유적지는 난생 처음 가봤어. 과연 세계 문화유산이라 할 만하지 않니? 맞아. 열대 정글 한가운데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지어진 사원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 웬만한 도시 규모라는 것도 놀라워. 나 역시도 그 웅장한 크기에 압도당했다니까. 그런데 건물 여기저기에 부서지고 훼손된 곳이 많아서 마음이 씁쓸했어. 뒤늦게 보수공사하는 모습들도 좀 안타까웠고. 그런 귀중한 문화재들이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파괴된다던데 역시 직접 보니까 그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지더라. 그런데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문화재들은 점점 많아지는 반면 소실되고 황폐화된 문화재들에 대한 관심이나 복구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오랜 세월 탓에 집안까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데 말이야. 비단 세계유산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숨쉬는 모든 문화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 같아. 전적으로 동감이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문화보존 단체에 가입해보는 게 어떨까? 기금 마련 행사도 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도 한다던데. 내친 김에 오늘 가볼래? 제8과 한국인의 생활. 일항, 한국인의 집. 들으십시오. 한옥 체험을 하고 왔다고요? 온돌방에서 자보니까 어땠어요? 겨우 한두 번 불을 떼서 밤새도록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니 참 놀라웠어요. 게다가 난방을 해도 방 안의 공기가 탁해지지 않다니 놀랍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던걸요. 언젠가 신문에서 온돌 난방법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더욱이 요즘은 전통적인 한옥의 소재들이 자연 친화적이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그런데 온돌도 온돌이려니와 방 사이에 놓인 탁
트인 마루가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잘 보셨어요. 온돌과 마루는 한옥의 과학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에요. 온돌이 겨울을 위한 장치라면 마루는 여름을 위한 공간이지요. 하지만 한옥의 매력은 그런 기능적인 면에도 있지만 지붕이라든가 처마라든가 우아한 한복의 곡선을 닮은 부드러운 형태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하룻밤 만에 한옥의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어때요? 시간을 내서 체험해 보시길 잘했죠? 네, 우연히 체험단 얘기를 들었기에 망정이지 이렇게 좋은 경험도 못하고 한국을 떠날 뻔했어요. 이항 한국인의 사상. 들으십시오. 정희 씨는 날마다 어머니께 전화해서 문안 인사 드린다면서요. 지난 생신 때는 직장에 휴가까지 내서 고향에 갔다 오고요. 그야말로 효녀 심청이 따로 없네요. 효녀 심청이요? 과찬이세요. 전 그저 거동도 불편하신데 홀로 계신 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틈틈이 안부나 여쭙는 건데요, 뭐. 제가 전화로라도 챙기지 않으면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시거든요.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정도로 효도하는 사람도 흔하지는 않죠. 옛날에야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 중 으뜸가는 덕목이었다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텔레비전에서 딸이 어머니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프로그램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저도 봤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국 자식의 효심에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뿐 아니라 민철 씨도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도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온갖 수발을 마다하지 않는 효자 효부가 많잖아요. 맞아요. 정희 씨 얘기를 듣고 보니 새삼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어버이날 선물로 뭘 보낼까 고민하던 차에 좋은 선물이 생각났어요. 바로 나를 보내는 거예요. 잘 생각했어요. 저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해요. 제9과 미래사회. 일항 자동화 사회. 들으십시오. 이번에 과학기술원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한 수술 보조 로봇에 대한 기사 봤어? 반응이 굉장하던데. 어제 뉴스에서 봤어. 지금까지는 수술 위치를 정해주거나 수술 시 절개 부위를 잡아주는 등 한정된 역할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된 로봇은 직접 수술을 도와준다고 하니 대단하지. 3차원의 입체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되니까 의사의 손떨림도 방지할 수 있고 미세한 봉합에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는 수술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수술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라더군. 하긴 옛날에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했던 많은 일들이 거의 자동화되었으니 그게 먼 세상 얘기도 아니지 뭐. 맞아. 지난주에 의료기기 전시회에 갔다 왔는데 모든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직접 조절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더라.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된다면 우리들은 뭘 해야 하나? 이러다가 로봇이나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위협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야. 그건 기술을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도록 지혜를 모은다면 다양한 용도의 로봇을 이용해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야. 아무리 인간 친화적인 로봇을 개발한다 손치더라도 자동화로 인한 부작용은 없앨 수 없을 거야.
2항 미래형 인간. 들으십시오. 김 과장이 이번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새벽에 학원에 다니느라고 1년 넘게 고생하더니 보람이 있네. 요즘은 퇴근하고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사회도 경력 개발이니 평생 학습이니 하는 것들이 생활화되었나 봐요. 그럼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도태되고 말아. 자신의 개인 생활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래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지. 취업 경쟁을 뚫고 이제야 겨우 직장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다니. 이 사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정대리도 확실한 미래를 잡으려거든 지금의 회사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필요한 자격증이라도 따는 공부를 시작해보지 그래. 전공이 경제학이니 회계사 공부도 좋을 것 같은데. 전 지금 공부는 고사하고 제가 맡은 일만으로도 벅찬걸요. 미래 사회는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너무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적어지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다가는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미래가 원하는 인재형이 그런 거라면 우리도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게 옳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죠.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도 이 사회에 꼭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10과 진로와 취업. (1항) 진로 상담. 들으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럴 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졸업 후에는 뭘 할 거예요? 취직을 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할 건가요? 실은 진학하지 않고 취직을 하기로 결정하기는 했는데 제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대기업이라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대기업은 연봉이 높고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는 까닭에 취업 준비자들이 너도 나도 입사하려고 드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살펴봐야 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큰 조직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일을 배울 수 있는 대기업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제 얘기는 무조건 대기업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기업만큼 안정적이진 않을지라도 도전적이며 자신을 발전시켜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라는 거지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근시한 적이었던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어떤 회사가 저에게 가장 잘 맞는지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노라면 제 꿈을 이룰 수 있겠죠. 유익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2항) 취업 면접. 들으십시오. 먼저 외국인으로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중국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회사야말로 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해서 지원했습니다. 간단하게 자신의 장점을 소개해 보십시오. 저는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학창시절부터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수를 받으면서
실무 경험도 쌓은 바 있습니다. 우리 회사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제 취미는 철인 3종 경기입니다. 국제대회 입상 경력도 있습니다. 약 50km를 수영과 자전거와 달리기로 완주해야 하기 때문에 끈기와 패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운동입니다. 우리 회사보다 조건이 좋은 곳도 있을 텐데 우리 회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근무 환경과 분위기입니다. 틀에 박히고 구태의연한 업무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곳에서 일할 바에야 실업자로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